생육 밖에 얘기들 답답한 기기 같은 얘기들은 책 바꿔 읽어서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라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자기파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방정식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방정식으로서 빛이 전자기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형태들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전자기파의 발생과 전파라는 얘기하고 자, 이 전자기파 발생 실험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헤르츠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이 헤르츠가 맥스웰의 이론을 토대로 전자기파를 발진시키게 되는데, 자, 이 발진시킨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맥스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게 된 거다. 자, 먼저 가장 기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그거를 변형시켜서 두 가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교류회로가 있어요. 자, 이게 두 개의 금속관으로 극관을 형성시키나요. 자, 이게 만약에 좀 플러스라면 이게 플러스 2이 형성되지겠지.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경우에 자, 여기에서 뭐가 형성되십니까? 전기장으로 나가고.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전류값이 계속 변화되지. 변화되면서 여기 나타나는 전기장도 계속 변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변하는 전기장은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시켜주는데 이때 어떤 자기장을 형성시켜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잠시 후에 보면 이쪽이 플러스로 바뀌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러면 전기장이 또 어떻게 형성되지지?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지지. 이 전기장에 의해서 또 뭐가 만들어집니까? 주변의 반대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모습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전파되어지는데 이 녀석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급한 사이 간격을 좀 올려봐야 합니다.
헤르츠는 20분에서 180도로 돌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쪽에 만약에 플러스가 따라 그러면 정기장 위에 사례가 되면 이런 모습의 정기장이 되지. 그 주변으로 뭐가 생기지? 자기장이 생기겠지. 자, 이런 자기장이 생기죠. 소화하게 소화돼서 가스가 초록색 나오는 쿨루레가 들었어. 파란색이야? 카페인. 어? 카페인. 카페인? 그럼 무슨 맛을 먹어? 플라시. 어? 플라시. 마시고 파우딩만 넣어서. 자, 이쪽에 오면은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면 자, 아래에서 유방울이고 전기장이 생기고 이 전기장에 의해서 변화되는 전기장을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전자기파의 특성은 한 번 발생시킨 녀석들은 뒤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계속 밀어내게 돼요. 밀어내다 보니까 이 전기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전기장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먼저 밀려간 녀석들은 자, 얘가 만약에 내려오는 전기장 이쪽에서 올라가는 전기장 한 주기를 끝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 주변에서는 전기장이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나타나는 전기장이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과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들어가는 자기장 그리고 바깥쪽은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시킵니다. 자, 한편 이게 계속 밀고 나가면 그 앞쪽에 생긴 녀석은 이렇게 가겠지. 그 앞쪽에 생긴 녀석은 이렇게 갈 거야. 이거 무슨 모양하고 닮았니? 많이 봤지? 어디서 봤니? 와이파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커넷을 떼품보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전장의 모습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얘가 진행하는 모습을 시간을 따라 전기장 자기장 모습을 그렇게 그리게 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쪽은 전기장이고 이쪽은 자기장입니다. 이쪽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전기장의 끝부분이 연결된 곡선이 있는 사이너스를 가져가는 뜻이다. 자, 그리고 자기장은 이 영혼의 짝꿍이 아니니? 강놈이가 늦잠자서 머리 안 감고 나오지. 이 강놈아. 네? 늦잠자는데 머리 안 감고 그냥 막 나왔지. 네. 시간 안 하려고. 늦잠 자주 자는 사람은요, 마트에 가면 뿌리는 샴푸가 있어요. 드라이 샴푸. 칙칙이 쫙 털면은 멀쩡해져요. 늦잠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자, 이때 이 그림 그렇게 헷갈리거든요. 이 정기장인가 자기장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때 안 헷갈리는 방법이 있었지. 아까 얘기해봐. 얘는 왜 피지? 그렇지. 바닥에 있어서 피. 바닥에 피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있지? 이렉트라는 말이 있어. 똑바로 선이라는 뜻이야. 콩 엘렉투스 할 때 얘야. 그리스에서 비롯됐어. 그래서 홈모 엘렉투스 할 때 똑바로 선. 그래서 정기장 자기장을 똑바로 그리는 걸 기억해 주자. 오케이? 자, 이때 파동이 많은 속도는 전자기파의 속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공 중에서는 C야. 진공 중에서는 C가 되는데 이거를 맥스웰이 밝혀냄으로써
전자기파의 BC 전자기파의 중류라는 걸 알게 되거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죠? B분의 2라고 써. 이렇게 깔리겠지. 바닥에 있었는데. 바닥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맥스웰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얘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입실론 제로 mu 제로의 제곱분의 이게 바로 빛의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전자기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자, 이런 사실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고입니다. 자, 맥스웰의 방정식이라는 것 네 가지만 한번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고, 이게 아마 2학년 약이 기말고사적으로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거의 끝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인테그럴. 자, S 2 루트 dA라고. 자, 이것은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데 얘는 전기에 의한 가우스 법칙이야. 가우스 법칙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인테그럴 B 루트 dA라는 녀석은 0이야. 얘는 자기에 관한 가우스 법칙. 자, 세 번째. 자, 인테그럴 2 루트 ds 라는 법칙은 마이너스 dt분의 d by b라고. 얘는 패러데이 법칙. 지난 시간에 우리 패러데이 법칙과 생김새가 전혀 다르지. 얘가 유도 비전력이야. 유도 비전력은 자속의 변화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패러데이 법칙. 자, 그 다음에 인테그럴 B 루트 ds. 이거 ds 대신에 dA라고 쓰면 저쪽 굉장히 많아. 기대에 대한 적분이라는 뜻이야. 얘는 자, mu 제로 곱하기 i 더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dt분의 d 바이 2라고. 얘는 자, 맥스웰 앙페르 법칙이라고 불러. 보통은 앙페르 법칙이 먼저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 이 법칙만큼은 상당히 많은 책들이 맥스웰 앙페르 법칙이라고 해요. 자, 얘네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가우스 법칙의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전기 홀국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전기 홀국이 있다는 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돼서 나온다라는 얘기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자기 홀국이 없다는. 자, 얘는 항상 쌍극자인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지난번에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자, 쌍극자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배웠지. 그런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자기 홀국, 즉 자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건 손쉽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맥스웰 법칙 하나가 깨집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세계에서의 우리 자기장에 관한 기본 원칙 하나가 깨지게 되죠. 자, 패러데이 법칙은 원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발합니다. 유발한다는 건 발생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웰 앙페르 법칙은 변하는 전기장 자기장을 유발한다, 발생시킨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법칙 중에
맥스웰 방정식의 결론은 얘와 얘를 이용해서 파동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또 전자기파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이렇게 됨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식이 될 겁니다.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또래용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니들 알아? 라고 물어볼 때 이걸 적분형 맥스웰 방정식인데 미분형 맥스웰 방정식을 또 써주는 분들도 계셔. 그래서 이 미분형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우개가 더 어지럽지만 이런 형태로 써주겠죠. 특이한 기호가 있다. 이 기호는 델 오퍼레이터, 델 연산자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나중에 대학 수학할 때 하실 거야.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해.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해서 자 얘는 스스로는 아무런 역할 못하고 뒤에 어떤 함수들이 와야 돼. 그 성격이 벡터인데 이 정의가 지표적 기준에서 이렇게 정의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라고 쓴 건 뭐라고 했지? 평미분이라고 얘기해. 라운드 C분의 라운드 G, 라운드 C분의 라운드 P.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름을 붙일 때 벡터기 때문에 도트복을 해줄 수가 있지. 벡터복에서 도트복을 해줄 수 있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다이버전스 E, 다이버전스 B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크로스곱을 하게 되면 벡터다 보니까 이 크로스곱이 가능해.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 컬이라고 불러. 컬.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뒤에 스칼라 함수가 오게 되면 걔는 그레디언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냥 정리할 때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쉽게만 해드려서 얘는 기억 외울 필요는 없어. 지금 당장에 한번 봤다는 걸로 그냥 만족해. 나중에 한번 정확히 다루게 될 거예요. 특히 이 두 가지.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손짓 하고 있으면 잘 안 보일 텐데 조용히 하고서 내가 저로 가면 안 보이지. 손질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까지 얘기들 한번 책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아래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햇빛에는 가시광선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파동들은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파동이고 X선, 감마선과 더불어 전자기파에 속하게 된다. 전자기파의 발생과 전파, 전자기파 공간의 어느 한 곳에서 전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 전기장이 발생한다. 이 얘기네. 맥스웰 법칙 세 번째, 네 번째 법칙에 관한 얘기가 돼 아주 교묘하게 이거 갖고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자기파라는 거예요. 전자기파의 발생. 소리가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전자기파는 전하를 띤 입자의 진동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세워진 직선 안테나에서 전하가 아래 위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때 주위에 진동하는 전기장,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은 인접한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을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의해 먼저 발생한 전기장, 자기장이 밀려서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동의 형태로 주위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자,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자,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전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은 그림과 같이 서로 수직이라고 한다. 전기장에서 자기장으로 엄지손, 자, 오른손을 감아주면,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주면 엄지 방향이 진행 방향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전기장에서 자기장으로 감아지는 방향이 자, 진행 방향이다. 전자기파 진행 방향이다라고 하고, 아까 바닥 그림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어디로 진행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수직이면 전기장의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모든 나사를 돌릴 때 나사의 진행 방향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다. 아직도 나사의 진행 방향 갖고 얘기하네. 나사의 진행 방향 쓰지 말고 오른손으로 네 손가락을 전기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감아줄 때 엄지 방향이 전자기파의 방향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교류 회로를 이용한 전자기파의 발생에 관해서 선생님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림 가와 같이 축전기 양극을 도선을 이용하여 교류 전원에 연결하게 되면 도선 내에서 전자가 진동하면서 교류가 흐르게 된다. 교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실제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축전기 양극판 사이에서도 자기장이 생긴다. 왜냐하면 전기장이 자꾸 변하기 때문이야. 자, 이것은 축전기 양극판에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극판 사이에 진동하는 전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진동하는 전기장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자, 이처럼 축전기 극판 사이로부터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위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원리이다. 자, 전하의 진동으로 발생된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전하의 진동수와 같다. 안테나가 없는 교류 회로에서도 전자기파가 발생하지만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안테나는 바로 축전기를 양극판으로 벌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안테나의 막대기 하나가 축전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이폴 안테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하나 갖고도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 갖고 해줄 수 있는데 하나가 있으면 모두 폴 안테나라고 부르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안테나 형태들이 있겠지. 자, 전자기파에 그렇다면 전파는 뭐 이렇게 된다고 치고 수신은 어떻게 할까? 전자기파의 수신 뒷바닥에 나왔는데 미리 한번 보도록 할까? 전자기파의 수신 잠깐만 없다. 빠르지? 자, 전자기파의 수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 발진 시간이 헤르츠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서 보내고 받는 것들은 누가 만들었대? 이탈리아의 공학자인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만들었지. 마르코니가 최초로 무선 통신에 성공한 사람이야. 큰 애 났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수신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맛있게 먹어놨어? 이맛 맞죠? 네. 아침에 고기 먹었네? 입술에 기름기 있는 거 보니까. 아침 안 먹어요. 아침 안 먹었어? 오다 지져 먹는 거 아니야? 네. 아, 입술에 왜 기름기가 있어? 이빨 말로. 이빨 발랐어? 이빨 말로. 자,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다. 얘는 모노폴 안테나를 이용해 볼게. 모노폴 안테나를 이용해 볼게. 그걸 재미있습니다. 자, 모노폴을 이용하게 되면 이쪽에 전자기파가 오는데, 자, 위아래로 수직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가 온다라고 할 때에는 전기장이 오게 됩니다. 오케이? 중심에 대해서 전기장 방향이 위아래로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기장이 위로 나타났다라고 가정해볼까? 위로 나타난 전기장이 돼. 그럼 전자는 어디로 이동하게 되지? 전자는 어디로 이동하니?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지.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자 이동에 의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생기지?
자기장이 생기지. 이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자기장의 철심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또 다른 회로를 연결시켜 또 다른 회로를 연결시켜 놓는다라고 해요. 보통 여기 축전기를 연결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놓게 되면 여기에서도 어때? 자기장이 형성되죠. 얘를 싫어하니까 이 자기장을 위해서 이쪽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지? 이 전류를 이용해서 증폭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돼요. 증폭되는 과정이 원래 우리 밑에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증폭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반면에 반대 방향에 전기장이 흘렀다라고 하죠. 만약에 내로는 전기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자는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얘 진동과 똑같은 형태로 이쪽에 교류 전류가 생기는 거야. 이 전류와 똑같게 이쪽에 또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야. 예, 그 신호를 우리가 얻어서 특정한 주파수의 방송주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또는 볼 수가 있다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 공간에는 이런 전자기파 몇 종류나 들어가니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야. 엄청나게 많을 거야. 라디오, 그다음에 무전기들 전자기파도 왔다 갔다 하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진동세 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그럼 이 신호를 어떻게 선택할까? 이렇게 선택하게 돼요. 보통은 축전기나 이 코일을 바꿔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조회로라고 하고 동조회로라는 회로라고 표현해 주고 있거든. 전기에서 동조회로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이 예를 들어서 축전기의 용량을 변화시켜서 들을 수가 있어.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럼 얘와 똑같은 진동에 대해서만 전자가 진동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방송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나중에 전기공학과나 전자공학과 가면 배우시니까 보세요. 전파공학이라고 해서 따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기파의 발견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전자기파 존재의 예측. 1865년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성질을 기술한 방정식으로부터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측했으며 지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은 약 3 곱하기 10의 8승m/s라는 것을 계산하였다. 아까 그 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 진공 중의 유전율은 얼마라고 했지?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랬지. 단위 생략. 단위 목표를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 자, 그 다음에 진공 중에 투자율은 얼마? 3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을 갖게 돼. 얘도 단위 생략. 자, 그러면 빛의 속력이 V라고 했는데 이 값이 전자기파를 이용하면 입실론 제로 mu 제로분의 1이라고 한다 그랬지. 자, 그럼 데이터는 자, 얘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3파이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이라고 해. 자, 그러면 4파이 36파이 지워지니까 9가 돼버리지. 루트 벗겨지고 나면은 3이 되네. 자,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 되니? 16승이 돼버렸지.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엎어지니까 10의 8승 세트라고 하는 빛의 속도와 같게 된다는 걸 감안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가 맥스웰. 그래서 이게 빛의 전자기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전자기파의 존재의 확인. 1880년에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존재뿐만 아니라 전자기파의 성질이 빛과 같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헤르츠의 실험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돼요. 이 헤르츠 실험 되게 볼 때 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너네 선배인데 선배가 있어. KPT 나가고 세계대회 나가서 금상을 받아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는 친구가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친구니까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KPT를 나가요. 2학년 올라갈 때 겨울에 KPT 나가는데 갑자기 와서 소파상 맞고 질문하는 거. 선생님 이거 안 돼요. 뭔데? KPT 문제는 영어로 나오고 있지.
읽어보니까 전자기법 발생에 관한 실험이야. 그럼 바로 누가 생각나야지? 헤르츠가 생각나야지.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아주 이상하게 애들을 실험을 시키셨더라고. 처음에 그림 교류에다 축전기 연결하는 거잖아. 축전기 연결해놓고 거기서 전자기파가 발생하기를 기대하셨나봐. 그거 갖고는 전자기파 발생 기대하지 못하거든. 사방으로 퍼지고 너무 약해서. 그래서 얘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헤르츠 실험 장치를 만들라고 했어. 아름용어일이나 불타는 하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 만들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장치 팔 텐데 하고 찾아보니까 더 골 때린 사실을 발견했지. 한성과학하고 몇몇 과거의 과학 실험실에 이 헤르츠 실험 장치가 있는 거야. 야, 그거 어디다 쓰면 좋겠는데 너네한테 없냐 그랬더니 우리 조교쌤이 모르겠대. 모른다고 한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잖아. 대회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실험의 가장 꽃이 뭐죠? 실험의 꽃은 어떤 실험을 할 때 그 실험의 꽃이 있단 말이야. 뭘까? 홍준이가 얘기했니? 뭐라고? 혜서 얘기했니? 동윤이 얘기했니? 실험의 꽃은 조작이죠. 실험의 꽃은 조작이야. 실험 장비를 어떻게 조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험 결과를 어떻게 조작해 해석하느냐도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논문과 관계된 실험도 아니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실험이 안 나오면 조작할 수 있잖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혹이 그래갖고 조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실험을 직접 보여주느냐 아니면 포스터 하듯이 그냥 PPT 갖고 발표하는 수업이냐 라는 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검출 장치에 LED 등을 켜놓으라고 얘기하고 LED 등을 달라고 얘기하고 검출되면 전자가 지나가면 전류가 흐를 테니까 그리고 밑에다가 두 손을 깔아갖고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하라고 그랬어. 얘를 발치시키면 같이 불이 들어오게. 멋있잖아. 근데 이 녀석이 걱정이 너무 큰 거야. 선생님, 이거 만약에 그 조작이냐 아니냐고 쫑거잖아. 근데 이거 하면 어떡하죠? 너 무조건 했다고 우겨. 우기는데 장사 없어. 예를 들어 저희가 안 됐듯이 딴 팀 애들도 안 돼갖고 우리는 안 됐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네 왜 안 됐지? 우린 됐는데? 라고 대답해라. 근데 실제로 KFT 대회날 골때리 현상이 벌어진 거야. 10몇 개 팀 중에서 그 실험을 한 팀이 얘네 팀밖에 없었어. 근데 아주 골때리게 아무도 무슨 실험인지 파악을 못했던 거야. 그 실험 사실은 이 전자기파 발진시켜놓고 이게 횡파라는 거 반사와 불절을 한다는 사실을 다 보여줄 수 있거든. 실험 재료만 잘 쓰는데 알고 있으면 어떻게? 전자기파 발생시킬 때 불절시킬 때 보통 파라핀 같은 물질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런 걸 막 다 얹어놓으라고 그랬어. 그럼 신선생님이 생각할 때 어때? 학교 다닐 때 다 하던 실험이야. 대학교 다닐 때 물리학에서 다 하는 실험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했던 기억이 나. 맞아, 저거 썼었어. 라고 할 거야. 라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질문도 안 했답니다. 아마 국제대회 나갈 때는 제대로 된 실험을 해갖고 나갔을 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국제대회 나가거든. 그때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 발표인데, 다음 주에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자기라는 걸 했죠. 자, 그래서 걔가 지금 되게 유명하네. 자, 그래서 실험할 때 조작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선량한 데이터가 있고 나쁜 새끼가 있어. 나쁜 새끼를 고려해 안 해? 배제해. 실험을 상당히 여러 번 해갖고 나쁜 아이는 없애버리는 거야. 이런 과감성이 있어야지 새로운 걸 발견할 수가 있어. 아니면 말고
그래서 자, 이건 전자기파 발생에 관한 얘기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전자기파의 특징.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 방향으로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 모두 횡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자기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도 진행하는 주합하다고 해서 자, 얘는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나타나는데 위치와 시간에 따라 진폭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E라는 값은 이 맥시멈 최대값이지 이 제로라고 씁니다.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써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파수라고 해서 람다분의 2파이 단위는 라디안 퍼 미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요. 뭐라고 불러? 파수 좀 이따 소개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t분의 2파이 또는 2파이 f라고 해서 얘는 레디언 퍼 세크라고 해서 얘는 각 진동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전자기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진폭을 갖고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이러한 아이라고 얘기해요. 또 동일하게 자기장에 대해서 써줄 수가 있어요. 이 두 녀석은 같은 위상으로 변화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도 역시 이러하다.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서로 수직하게 진동하는 이러한 뭐가 돼? 횡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빛이 횡파라는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 이 횡파라는 증거를 어떻게 밝혀내냐면 편광이라는 걸 시켜줘요. 편광을 시켜주게 되면 편광을 통해서 특정한 결정 방향과 나라는 방향의 전자기파만 지나게 되거든요. 자, 이 사실이 횡파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편광할 때 배웠는데 편광은 학교에서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보통 1학년 기말고사 1학년 기말고사 때쯤에 나와요. 2학기 기말고사 때쯤에. 자, 전자기파는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다른 파동과는 달리 매질이 없이 진동하는 파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질이 없이 진동할 수 있다. 자, 전자기파의 전파 속력은 진공에서 약 3 곱하기 8cm/s로 빛의 속도이다. 자, 한편 전자기파는 빛과 같이 반사 불절 현상을 일으키며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고요. 회절이라는 것은 장애물 뒷부분까지 파동이 전달되어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1학년 때는 회절이 안 나와요. 2학기 때 나와요. 2학기 때 파동과만 비슷하거든요. 자, 두 번째,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파장에 관계없이 모두 빛의 속력을 갖는 3 곱하기 11 8cm/s로 자, 이런 속력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빛의 속력을 C라고 할 때 전자기파의 진동수 파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자, 일반적인 파장의 용어를 알아야 얘를 쉽게 해석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걸 한번 보자. 자, 빛의 속력은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얘가 이동한 거리로 구한다라고 얘기했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는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큼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 한 주기 동안에 파가 진행한 거리를 뭐라고 한대? 한 주기 동안에 파가 진행한 거리를 뭐라고 하죠? 파장이라고 해서 뭐가 람다라고 써줘요. 그래서 얘는 람다 곱하기 F라고 얘기하고 단위는 미터/세크라고 하는데, 자, 진공에서 전자기파는 속력이 뭐가 되는 거지? C가 되버리는 거지. C는 F 곱하기 람다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선생님 혹시 포항공대 문제 소개해 드렸었나요? 포항공대 입학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딸랑 넷자요. 문제 FM의 파장. 포항공대는 옛날에 문제를 3개씩 내거든. 한 회당 3개를 내는데 한 세트당 3개인데 문제가 이게 다야. FM의 파장 얼마일까요? FM의 파장? 1m?
굉장히 짧은 거야. 전자기파의 파장 중에 100km 넘는 것도 있어. 해외 통신할 때 쓰는 게 100km 넘어. 그 100km 넘어야지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신호를 들을 수가 있어. 흔히 선박들이 공용 사용하는 주파수 있거든. 걔네들이 100km가 넘는 주파수야. 한 군데서 발생시키면은 전 세계 다 돌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아덴만이라는 곳에서 해적들,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우리나라 상선이 납치됐어. 납치되기 직전에 무선을 보냈지. 무선을 보내갖고 그 무선을 부산에 있는 본사에서 들었어. 그때 사용한 전파야. 그 무선을 듣고 우리나라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 해양경찰서에 신고해갖고 해양경찰서에서 국방부에 다시 신고를 했어.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아덴만에 나가있던 청해 부대를 출동시켰지. 그리고 해적들을 소탕했지. 그때 되게 유명해진 분이 한 분 계시지. 이국종 교수가 엄청 유명해졌지. 거기 안 갔는데도 유명해졌어. 이분이 그때 당시에 아주대학교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응급실에 있었는데 이분이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분이야. 또 사고나 이런 걸로 입은 총상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심하게 입은 것들을 처리하는 분이야. 그리고 그때 선장이 있었는데 그 선장이 총상을 입고 죽기 직전까지 갔지. 근데 결국에 살려냈어. 살려내갖고 이분이 나중에 해군사관학교 교수까지 되더라고. 선장이. 자, FM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 FM이 어디서 들어갔지? FM? 파워 FM. FM의 중심 진동수가 얼마 정도가 되지? 상식이야. 막 차 타고 달릴 때 무슨 헤르츠 108, 90, 83, 108뭐 9.9, 109.5 무슨 작도야? 뒤에 단위가 어떻게 돼? 메가헤르츠. 메가헤르츠 쓰지. 얘는 중심값이 100메가헤르츠야. 자, 얘는 10의 8승헤르츠라는 뜻이야. 빛의 속력이 얼마라고? 3 곱하기 10의 8승이지. 10의 8승 곱하기 람다. 그럼 람다는 몇 미터? 3미터 정도다. 이게 끝이지. 100메가헤르츠 모르면 뭐는 못 풀어. 중심 진동수가 얼마인지 모르면.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판단할 때 상식이다 라고 판단한 거야. 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데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는 거지. 얘기는 하고 보통 사람들 뭐 메가헤르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메가 뜻도 모를 거야 아마. 그치? 이공계 전공한 사람이면 아니면 메가가 뭔지도 몰라. 메가 커피 10의 6승 커피인데 10의 6승 커피인데 테라커피는 테라 커피도 있어요? 네. 테라 맥주도 있잖아. 테라면 얼마가 되니? 10에? 이게 예? 엄청 쏟아나. 잠시만요. 무슨 테라바이트가 있잖아. 실망이야. 1000기가. 1000기가지. 기가가 10에 붙으니까 10에 12승이잖아. 요번에 전국 물리학회도 아니고 요 표준을 얘기하는 곳에서 몇 승까지 발표했죠? 10에 마이너스 30승인가까지 발표했지 새로. 그 전까지는 10에 21승인가? 요탄가 이쪽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더 나가고 3개가 더 생겼어. 10에 마이너스 30승인가까지 생긴 것 같아. 3?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관심 있게 안 봐봐. 바빠가지고 그냥 생긴 것만 보고 오우 또 생겼어? 애들 외울 거리 더 생겼네? 이러고 말하는데, 자, 지수 표현을 얘기할 때 지수 표현을 약자로 써서 이렇게 적도로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전자기파의 진동수, 자, 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장까지 구해볼 수가 있다. 자, 한편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에너지를 한번 보자. 다른 조건이 없다면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에너지가 더 크다.
사실은 일반적인 역학적 파장에서는 진폭의 제곱이 더 큰 역할을 해주지. 진폭의 제곱이 더 큰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파장만 갖고 센 빛, 약한 빛 이렇게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을 보는데 전자기파는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된다.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사물을 보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통신을 하거나 음식을 배우게 된다. 전자레인지지. 자, X선과 적외선, 감마선 등을 이용하여 질병 진단, 치료를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외선을 이용해서 뭘 합니까? 온열 치료 같은 걸 해줄 수 있어요. 온열 치료. 또는 몸에서 나오는 열 분포를 측정하고 내자도라는 걸 만들어서 써줄 수도 있어요. 내자도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서 써줄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카메라로 측정해서 몸의 어디 부분이 활성화되고 또 아프고 이런 부분을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선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 사진을 찍을 수가 있잖아, 그지? 뼈를 투과하지 못하고 사진을 투과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투과력이 가장을 이용해서 자, 우리 뼈 사진을 찍어주고 또는 일부는 암 치료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한편 감마선을 이용해서는 암 치료를 해줄 수 있지. 근데 너무 많이 쪼이면 암세포를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감마선이 있고요. 헐크도 만들어줬잖아요. 헐크가 이 감마선을 쪼여서 헐크가 됐지. 이 헐크 된 사람이 물리학 박사죠. 핵물리 박사예요. 물리학으로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다. 맥가이버라는 사람 아세요? 맥가이버. 완전 아시네. 맥가이버 리턴스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만능인 사람이지. 피닉스 재단에서 일하는 최고. 이 사람도 물리학과 졸업생이에요. 그래갖고 별 지식, 개똥 지식을 갖고 별걸 다 만들지. 그 다음에 또 로보트 태권브이라고 아세요? 로보트 태권브이. 로보트 태권브이에 나오는 나쁜 박사가 카프 박사인데 이 사람이 물리학 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죠. 어릴 때 물리학과 가면 로봇 만드는 줄 알죠, 사람들이. 로봇 구경은 해요.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카프 박사도 물리학과 졸업생이에요. 그 밖에 유명한 사람 꽤 많습니다. 물리학과 졸업한 사람 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얘들이 있다. 또 자외선을 이용해서 의료기구를 소독하기도 한다. 자외선 이용해서 소독을 해준대. 분식집 가면 컵통에다 자외선 멸균 소독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불 켜놓으면 청색 또는 보라색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한편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해서. 자,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 다른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진공에서의 파장 또는 진동수에 따라서 비슷한 성질을 갖는 구간을 정하여 전자기파를 분류하는데 이것을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살펴보니까 여기 파장 영역대별로 이름들이 정해져 있죠. 이 선이 절대적일까? 파장 일부 구간이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통된 파장의 빛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할까? 파장이 공통 영역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적외선과 전자기파, 즉 라디오파가 되지, 마이크로파가 되지. 마이크로파의 일부 구간이 겹쳐 있어. 그럼 하나는 마이크로파고 하나는 적외선이잖아. 어떻게 구분할까? 어떻게 구분할까? 알았는데 뭐야, 빨리 얘기해.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렇지. 발생 원인에 따라서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져. 오케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전기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적외선은 높은 에너지 중에 있던 전자가 원자 핵의 주변으로 떨어질 때, 낮은 에너지 중으로 전이하게 될 때 발생하게 돼. 오케이? 가시광선, 자외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X선 같은 녀석은 어떻게 생기지? X선은 엄청 빠른 전자가 큰 운동 에너지를 갖고 가다가 금속판 등에 부딪혀서 정지할 때 큰 운동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는 게 X선이에요.
감마선 같은 경우 주로 핵 붕괴 과정에서 자, 큰 원자핵이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면서 바깥쪽에 있던 에너지 준이 바깥쪽에 큰 에너지 준위들이 원자핵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방출되지는 자, 이러한 전자기파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자 계속. 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약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이며 층마다 이 수치는 다를 수 있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거나 길면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전자기파는 그림과 같이 파장이 긴 영역부터 전파, 즉 라디오파와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도 해. 요걸 써나가 주제야. 그래서 요거는 상식이니까 잘 알아두자. 라디오파. 파장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대로 갈게.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이 두 가지를 흔히 합쳐서 전파라고 표현해 주지. 자,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2,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고 있어.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진동수, 자, 길고 짧음에 따라서 파동들을 이렇게 전자기파를 구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전자기파의 이용.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를 포함하는 우진이가 뭐 갑자기 아픈 게 되지? 갑자기 아파서 상태 보고 들어가는데 잠을 못 자고 아프지? 자, 코로나 이후에 참 문제가 많아. 직장도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걸렸어요. 저는 내버리면 요즘 뭐 증명서 같은 거 안 떼고 그냥 바로 쉬어버리더라고. 일주일 휴가 가고 싶을 때 좀 코로나 때문에 휴가 간다고 하더라고. 자, 코로나가 만든 풍습이야. 다 용인해 주잖아. 자,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대단한 사람. 선생님 걸리죠? 선생님 안 걸리죠? 선생님 5차 접종까지 했는데. 진짜. 6천 안 되나? 6천 안 되나? 아마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로 맞으니까 아마 4월 5월쯤에 맞을 것 같은데. 또 맞아요. 지금 나오는 건 이가 백신이잖아. 두 개 변종에 대해서 아마 4월 5월 되면은 한 4가 백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손보여 싶다. 제가 너네도 아마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맞을 것 같아. 근데 점점 증상이 약해지고 있잖아. 최근에 걸렸던 건 없니? 최근에 걸렸는데 아프니? 하루만 좀 열나는 아니 그냥 뭐 기침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난다며 요즘은. 또 안 왔어. 그리고 이게 변종이 되면서 보통 사람 사이로 섞여 들어가면서 변종은 많아지는데 증세가 작아진대. 처음엔 치명률이 높았잖아. 근데 저 거의 요즘은 거의 안 죽다시피 하지. 죽기는 죽더라 많이. 우리나라도 하루에 몇백 명씩 죽던데. 몇 100명. 진짜로. 요즘도 하루에 뭐 2, 300명씩 죽던데. 얼마 전까지는 3, 40명 가더니 얼마 전에 유행 한번 딱 했었잖아. 10만 명 가까이 가서 했었잖아. 그때 보니까 하루에 300명, 400명 이렇게 죽던데. 근데 죽는 사람들이 되게 병이 있던 분들이 죽어. 애초에 기저질환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합병증으로 죽을 확률이 높아. 건강하면 안 죽지. 자, 전파.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를 포함한 영역의 전자기파를 전파라고 한다. 라디오파는 파장이 가장 긴 영역의 전자기파라고 한다. 그래서 파장이 1m에서 약 100km 정도까지의 파장들이 있다. 전기 진동 회로에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
자, 파장이 길어서 회전이 잘 일어나서 멀리까지 전파되므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한 무선 통신에 이용되고 있다. 이것도 파장 또는 진동세에 따라 엄청나게 많이 나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FM하고 AM은 이거는 변조 방식이라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게 있어요. 혹시 VHF, UHF 이런 거 들어봤니? 불쌍한 세대를 살고 있구나. 우리 텔레비전 송출할 때 두 가지 형태로 텔레비전 송출해줘요. 이거 지상파다. 지상파라는 것은 공중에 전파를 쏴서 TV를 보내주는 애들. KBS 1, KBS 2, SBS, MBC, EBS 얘네들이 지상파라고 불리는 아이들인데 얘는 전파를 쏘주는데 주로 VHF라는 전파를 쏴줘요. 얘는 HF의 한 종류야. HF는 뭐야? 하이 프리퀀시, 진동수가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VHF는 very high frequency, UHF는 ultra high frequency. 그 다음에 SHF가 있어요. super high frequency. EHF가 있어요. extremely high frequency. 이거 다 구분해서 써요. 그 다음에 LF라는 게 있어요. low frequency. MF가 있어요. 이거는 중간. 그래갖고 이것도 세분화시켜서 다 얘기하고 옛날 책은 이거를 진동수별로 다 구분해서 써놨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외우는 거 없는 거지. 이렇게 자 무선 통신에 이용하는 아이다. 마이크로파. 자,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라디오파보다 짧다. 파장이 1mm에서 1m 정도이면 전기 기구에서 자 전자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얘는 전자진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대요. 자, 라디오파보다 파장이 짧아서 회절 현상이 덜 일어나지만 진동수가 커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으므로 주로 휴대전화 통신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이게 보통 기가헤르츠 단위를 갖는 아이들이야. 자, 마이크로파의 진동수에 따라서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그리고 무선 랜 등에 사용되며 와이파이 같은 데 이용되지는 거지.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추적하거나 기상 관측에 필요한 레이더 장비를 만들 때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사실 전자레인지는 레이더를 만드는 기술자가 우연히 전자레인지의 효능을 확인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지. 처음 팔린 전자레인지의 가격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1000만. 네, 너무 참고로 100만 원대요. 네. 그냥 뭘 돌려 먹는 먹기 위해서 1억 원이었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이 샀대요. 조리의 간편함을 생각하면. 자, 그래서 1억 원이었는데 요즘은 얼마지? 중국산 사면 아마 4만 원 정도는 살 것 같아. 터지는 거 아니에요? 폭탄 아니에요? 폭탄. 중국 애들이 의외로 잘 만드는 것도 있어. 요즘 TV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인치수의 삼성이나 LG TV보다 가격이 한 4분의 1 가격. 얼마 전에 중국산 텔레비전 광고 떴던데 90인치인데 50만 원. 근데 중국산은 좀 각오해야 되는 게 1년 안에 고장날 확률이 꽤 높아요. 근데 물건 잘 만나면은 한 10년 써도 안 고장나요. 두 번째, 에이스 받기가 좀 힘들다는 점이에요. 국내 대리점 전화번호를 써놓는데 전화하면 보통 안 받는다는 거. 아니면 가정집이라는 생각하는 거. 가정집인데 기사 아저씨가 출동을 하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가 온다는 거. 자, 저 카메라의 비밀도 알게 됐잖아. 제가 자꾸 점프 파일을 자꾸 만들거든. 그리고 지금도 한 30기가가 생겨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알아? 뭘 해야 되죠? 요래조래 만지다 보면 없어지는데
파일을 삭제한 다음에 재시작을 한번 하면은 없어지더라고. 미치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파일이 없어. 파일 그렇게 큰 파일을 갖고 있는 폴더가 없거든. 없는데 칸을 차지하고 있잖아. 삼성은 여태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 심한. 그리고 중국 애들이라고 그랬더라. 그 껐다 키면은 없어져 갑자기. 그 램이 올라와 있을 수도 없는데 저기 램이 12기가가 그러거든. 그 램이 올라올 수가 없는데 비상한 아이야. 그래서 중국산인가 봐. 요즘 뭐 러시아산 보니까 뭐 제대로 작동하는 게 너무 많지. 중국산도 그럴 것 같지. 중국 애들도 다 그럴 것 같아. 미국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 애들. 아마 한국만 5개 갖다 놓으면 한 2, 3일 내에 다 중국이 부서지지 않을까. 뭐라고? 마지막에 멸망할 바에 다 죽지 않고 그냥 ICBM 써버리면 어디다? 미국에.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내일인 차이를 아직까지 한 번도 터뜨려 본 적이 없어갖고 걔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체로 쏘면은 태평양 상공에서 다 터질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중국 애들이 핵무기가 1000개가 조금 안 돼. 근데 미국이 핵무기 약 5000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핵탄두가 500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미국도 써본 지 하도 오래돼갖고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루아침에 망할 수는 있어요. 중국 애들이 미국한테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공군력이 중국 애들이 엄청 밀리기 때문에. 한국만 한 4대, 5대 뜨면 중국 초토화될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 까부는 거 보면 참 귀엽죠. 김정은 까부는 거 보면 귀엽답니다. 아침에 뉴스 보니까 딸내미가 김주혜라는 돼지 주니어인데 이 친구가 김주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김주혜라는 이름을 똑게 갖고 있나 봐. 다 개명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 북한에는 반려동물이 없대요. 가축인데 만약에 집에서 집안에서 강아지 기르고 하면은 체포된대요. 수용소 보낸다던데. 반려동물은 자기만 키울 수 있대요. 김정은처럼 머리 깎고는 또 수용소가 안 되는데 자기만 유일한 스타일이에요. 북한은 참 문제예요. 걔네들 어떻게 터질지 몰라가지고. 근데 미국이 의외로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랍니다. 얘네들이 미사일을 쏘지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 예측 불가능. 컨트롤이 안 돼서. 자, 그러면 러시아 미사일 그거 있었잖아. 맞다. 유튜브 보고 한참 있었는데 미사일을 쏘자마자 되돌아와서 자기를 때렸어요. 그거 거기 탔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타있던 다 사람 뒤졌지. 발사체 탔던 애들 다 뒤졌지. 전시상황이었어요? 아니면 훈련이었어요? 천시. 엄청 세. 우크라이나한테 미사일 쏜다고 쐈는데 다시 왔어. 지지게 못 사. 진짜 얼마 안 가고 있어. 이게 비둘기 미사일인가 봐. 집을 잘 찾아가.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계속. 마이크로파의 진동수에 따른 전자레인지 등에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레이더에도 끼우겠다.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파장은 12.2cm짜리야. 얘의 진동수가 2.45GHz라고 합니다. 얘는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와 같대요. 물이 공진이라는 걸 하게 되지 또는 공명이라는 걸 하게 돼서 잘 반응을 해서 어때? 음식을 데워줄 수 있게 되는데 데우는 원리는 물 분자가 진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물 분자가 저기장 방향으로 저기 쌍자잖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하게 되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한번 건빵을 넣어보기로 했어요.
건빵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안 되거든요. 건빵은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수분 함유량이 0.01%가 돼요. 0.1%가 0.01%인데 물이 없다고 봐야 되지. 그래서 반응을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자, 수분이 있는 음식을 쪼이게 되면 물 분자와 같이 진동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여 음식을 가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자, 마그네톤이라는 장치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자, 이쪽에 휴대전화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파이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보자. 자, 음성통신 LT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하는데 현재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죠. 얘는 850MHz에서 2100MHz, 2.1GHz의 자, 진동수를 이용한다. 와이파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 2.4하고 5기가짜리가 있지. 뜨잖아. 학원도 2기가라고 쓰이는 게 2.4기가야. 그리고 5기가라고 쓰이는 게 또 있어. 학원에서 와이파이 안 하는 거로는 자, 블루투스도 약 2.4GHz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자, 1.17GHz, 1.2GHz, 1.57GHz인데 얘는 GPS 위성이거든. 아무도 이 진동수를 쓰지 못합니다. 얘만 써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주파수가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사용하는 나라도 무지 많잖아. 어떡하지 그럼? 예를 들어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붙어 있어서 막 혼선이 될 수 있잖아. 어떻게? 방해전파. 서로 방해보는가? 핸드폰 안 되게? 국경을 자, 인접한 국가들끼리는 이 주파수 협정을 맺어요. 그래갖고 특정 영역대를 그 국가 소유로 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나라는 그걸 써도 요즘 뭐 이번 단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초단파 같은 경우에 전혀 영향 안 줘서 먼 나라들은 또 같은 진동수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이번에는 자, 전자레인지 발견인데 그 사람이 만든 거 이거 얘기가 있고요. 레이더 레인지라고 했대. 자, 한편 적외선이라는 게 있다. 자, 저 가시광선이 빨간 빛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이다. 파장이 750나노미터에서 1mm 정도이며 원전에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궤도로 전이하면서 발생한다. 뜨거운 물체에서의 열 복사나 태양 광선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복사로 전달되는 열이 적외선에 해당되며 물체에 흡수되어 온도를 높이는 열작용을 하므로 열선이라고 한다. 자,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사진기에 이용하면 온도를 재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자, 적외선 온도계나 열 화상 카메라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 열 치료기, 리모컨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자, 가시광선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전자기파로 흔히 빛이라고 불린다. 파장은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정도이고 원전에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궤도로 전이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태양과 전구 등에서 방출되어진다고 한다. 자, 파장에 따라서 사람 눈에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보라색 빛이 파장이 가장 짧으며 빨간색 빛이 가장 길다. 식물의 광합성뿐만이 아니고 영상장치, 레이저, 광학기기에 이용될 수가 있다. 자, 옆쪽에 보니까 사람의 눈은 파장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다른데 보통 자, 560나노미터 노란색에서 초록색 사이의 파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외선 가시광선이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이다. 파장은 약 10나노미터에서 380나노미터 정도이며 원전에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궤도로 전이할 때 발생하고 매우 뜨거운 물체 또는 특수 전등을 통해서 방출되진다. 수은등 같은 경우 태양광선이나 수은등이 빛 속에 포함되어 있다. 원자나 분자에 흡수되어 전리시키는 작용이 가해 물질의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쉽고 자, 물체를 변색시키거나 피부를 검게 만든다. 강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있으나 자외선은 인체에 비타민 D를 합성을 도와주므로 자, 적절히 쪼여줘야 한다.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여 살균 작용을 하므로 식기소독기나 의료기구 소독 등에 사용되지며
물질 속에 포함된 형광 물질이 흡수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형광작용을 하여 위줄피폐 감별에도 이용하고 있다. 또 치과에 레진을 붙일 때도 쓴다. 충치 떼어본 사람 있나요? 치과 가서? 레진이라고 하는 치아 색깔하고 똑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좀 떼어주고 있거든. 반죽같이 해갖고 구겨 넣어요. 구겨 넣은 다음에 모양의 틀을 잡아준 다음에 갑자기 권총 같은 걸 입안에 넣어요.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따깍따깍. 그러면서 이빨이 열을 좀 느껴요. 걔가 바로 자외선이에요. 언뜻 보면은 이 입안에서 보라색 빛이 번쩍거리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자외선이에요. 충치들이 그렇게 없구나. 참 행복한 거예요. 치kon감이 좋아, 이빨 건강 좋아. 선생님은 엄청나게 잘 닦고 해도 충치 생겨요. 안 닦아도 충치 생겨요. 계속 생기는데. 어? 이빨이 아프냐고? 물면 아프죠. 뭐 아파요 지금? 아, 이빨이 아프냐고? 충치가 웬만큼 커져갖고는 안 아프지. 상당한 크기로 커야지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아프지. 선생님 나이 되면 벌써 이빨이 오래 썼잖아. 그러니까 부스러져. 잘 깨져. 저는 잘 깨져요. 너도 안 깨져? 저잘 깨져요. 너도 잘 깨져? 치 목이 없는 친구. 저는 선생님은 어릴 때 이빨 귀한 줄 모르고 이빨 갖고 병뚜껑을 엄청 땄죠. 근데 진짜 심한 게 콜라병하고 사이다병은 탄산을 잡아놔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쪼여놔. 그것까지 다 땄죠. 이세균을 나중에 보니까 이빨이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따죠. 숟가락으로 따죠. 그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다 크라운이었어. 요즘 돌리는 거지. 페트병이 없었잖아. 콜라도 옛날에 유리병으로 크게 나온 거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 그거 있었는데 선생님 매형이 그거 불똥품이라고 판다고 가져갔는데 병이 이런 콜라병이 있었어. 엄청 큰 거. 1.2리터 들어가나 1.5리터 들어가는 콜라병이 있었거든. 그거 불똥품에 판다고 가져갔어요. 자, 얼마 받았는지 얘기를 안 하네. 10만 원 받았으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X선은 자,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감마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 파이다. 자, 파장이 0.01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정도이고 고속의 전자를 금속과에 충돌시킬 때 전자의 감속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원자 내 에너지 준위 간에 전자가 전이할 때도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위적인 발생이 불가능한 건 보통 전자 충돌에 의해서 발생시킵니다.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내부의 모습이나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이용한다. 진동수가 큰 X선은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생체 조직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동 노출은 피해야 한다. X선 사진, 컴퓨터 단층 촬영, 이것도 X선의 일종이라고. 자, 그리고 공항의 수화물 검사.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로 많이 잡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 사진 등에 이용되시며, 자, 구체 결정 구조를 연구하는데, 이쪽에 보니까 라우의 반점이라는 게 생긴 거야. 이런, 자, 액션 결정에 대해서 액션 모양으로, 자, 결정 모양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쪽의 액션 사진은 렌트겐의 부인을 찍은 처음 액션 사진이다. 최초의 액션 사진이야. 렌트겐의 부인의 손가락 사진입니다. 자, 감마선. 옛날 사람들은 이거 무서운 줄 몰랐단 말이야. 예를 들어 퀴리부인도 역청탄, 우라늄이 들어있는 역청탄을 떡집 넣듯이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막 만졌단 말이야. 나중에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 자, 감마선.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으면 진동수와 에너지가 가장 크다. 파장이 0.01나노미터 이하이며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핵 반응할 때 방출되어진다. 투과력이 매우 강하여 감마선을 쪼인 생명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는데 헐크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헐크되냐고요? 죽어요. 자, 화상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 또는 암이 발생될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감마선의 세기를 조절하여 항암 치료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감마선 마운드, 딥하게 검사 등 또는 품종 개량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 액선과 감마선을 어떤 물질에다 쪼여주면 전리를 일으키기도 해요. 전리라는 것은 전자를 빼앗아서 이온 성격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감마선 뭐 장비도 있고 뭐 주대권 발생 장치인데 이건 기술책이죠. 자, 뒤쪽 바닥 보면 맥스웰 방정식이 소개가 돼 있어요. 맥스웰 방정식 소개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파동의 간섭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간섭이라는 얘기인데, 파동의 간섭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지? 두 종류의 이상의 파가 같은 장소에서 겹쳐져서 생기는 것을 파동의 간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간섭을 자, 그 간섭은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식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식들을 증명을 해갖고 와보세요. 증명이나 이 식을 증명해 보시오. 이 두 가지가 되는 식을 다음 시간까지 한번 증명을 해보고 보십시오. 쉽죠, 증명? 통상적으로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을 증명 한번 해드리고요. 수학에서 잘 안 쓰는 방법으로 또 하나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두 가지 있고. 여기다 증명 가능하지? 어? 뭐라고? 미분? 이게 어떻게 합성하는데 미분을 해? 그림에서는 그림 그려도 되고 보통 수학 선생님이 그림 안 그리는데 식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내용까지 질문해주세요. 없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은 필기 내용이 많을 거예요. 오늘 전자기파인데 오늘 주 내용은 순서 기억이야. 라디오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백선, 감마선. 공부 잘 봤어? 응? 이게 맞을까요? 정말?